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문자 디자인 첫 번째 수업으로 가로수 길이라고 하는 단어를 레터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길에 가자를 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레터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네모칸이 필요한데요. 네모칸의 크기는 한글은 가로의 폭보다 세로의 길이가 약간 긴 것이 글자를 레터링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가로의 크기는 6cm, 세로의 크기는 7cm를 기본으로 하여 직사각형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문자를 레터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써볼 글씨는 고딕체 레터링입니다. 한글 고딕체를 쓰기 위해서는 글자의 가로와 세로의 폭이 같아져야 함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기역이라고 하는 글씨가 있을 때 기역의 세로 폭과 가로의 폭이 같아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단어를 레터링할 때 가로수 길이라고 하는 네 글자를 레터링을 할 때 가로수의 가자와 로자의 두께가 모두 다 같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 주의해서 글자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고딕체를 쓸 때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것은 미술 할 때 미자를 쓸 수 있으면 되는데요. 자, 미자를 이렇게 손으로 겉에 사각형의 테두리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냥 손으로 글씨를 이렇게 썼을 때 사방의 두께가 모두 같아야 되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미술에서 미음과 요 미음이 되는 영역과 모음 이가 되는 요 영역 사이에 떨어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미음과 이을 사이에 이 떨어지는 공간의 크기를 어느 정도 띄워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정해야 하는데요. 오늘 수업에서는 기본적으로 글씨의 두께만큼 떼는 것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글씨의 두께를 내가 1cm 폭으로 정했다고 하면 여기 떨어지는 요 공간의 폭도 1cm를 띄우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글씨를 쓸 때 너무 글씨를 뚱뚱하게 레터링의 기초를 잡는다거나 예를 들어서 미자를 쓰는데 미음의 요 가운데 공간이 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작게 뗐을 경우에는 옆에 미자의 크기도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미술이라고 하는 글씨를 쓰려고 하면 요 네모칸 안에 술자를 써야 되는데 여기에 시읒과 리읒을 모두 다 쓰기에는 글씨 두께를 너무 두껍게 해놓으면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체적인 글씨의 균형을 보고 내가 가, 로, 수, 길이라고 하는 글씨를 쓸 때 이 네 개의 네모칸 안에 어느 정도의 두께로 글씨를 써야 될 것인가를 적당히 가늠을 해서 1cm로 하던가 1.2cm로 하던가 더 두껍게 해서 나는 2cm로 하겠다 하는 사람은 2cm로 해도 되겠죠. 그런 적정한 두께를 여러분들이 정해서 써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글씨 가로수길에 가자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를 쓰기 위해서는 연필도 필요하고요. 종이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자도 필요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곳을 지울 때는 지우개도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책상에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자, 지금 가로 6cm, 세로 7cm 네모칸 안에 가라고 하는 글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고 하는 글씨를 쓰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좀 전에 설명했던 미술의 미자의 형태를 먼저 만들어 놓으면 가자를 쓰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 예를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자, 미라고 하는 미음자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손으로 대충 레터링을 하고요. 자, 요 글씨가 가로 바뀌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모음 이가 아로 변해야 되겠죠. 자, 글씨의 두께를 1cm라고 정했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아라든지 야라든지 이렇게 전체적인 우리가 사각형을 먼저 잡아놓고 하게 되는데요. 자, 요렇게 해서 이만큼 잡았고요. 그 다음에 미음하고 이자 사이 떨어지는 공간도 비슷하게 띄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가 네모칸 미음이 들어갈 공간이 되고 여기가 이가 들어갈 공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가라고 하는 글씨를 써야 되니까 아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E를 R로 튀어나가게 하는 바깥 부분이 필요한데요. 이럴 때는 이 전체적인 사각형 테두리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차후에 여러분들이 문자 디자인에 더 열심히 연습을 해서 안으로 들여쓰기를 한다든지 전체적인 모양의 형태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이 네모칸 전체 크기의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기본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길이의 반 정도가 되는 지점을 정해주고요. 아까 글씨를 여기 한 1cm 정도라고 가늠을 했다고 하면 양쪽으로 0.5cm씩 가야 고딕체는 가로와 세로의 두께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이 두께와 이 두께가 같아지려면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이 되는 지점으로부터 0.5, 0.5 가야 전체적인 글씨가 1cm가 된다는 뜻입니다. 해서 여기가 1cm였으면 나가는 것도 약 1cm 정도 이렇게 손으로 적당히 그려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미음이 되면 마자가 되겠죠. 그럼 얘를 먼저 미음자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음이 시작되는 이 네모칸에서 이쪽 끝에서부터 이 글씨를 1cm로 했으니까 안으로도 1cm 되는 지점으로 해서 적당히 선을 그어주세요. 자, 두 번째로 할 일은 여기 첫 번째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할 일은 이쪽 모서리에서 이쪽 안쪽으로도 1cm가 되는 지점으로 해서 선을 적당히 그어줍니다. 이렇게 바깥쪽에서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 가운데 있는 네모칸의 크기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은 미음자를 쓰는데 글씨 두께를 1.2나 1.5cm로 하게 되면 가운데 네모칸의 폭이 이렇게 좁아질 수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요 가운데 선생님이 빗금친 요 네모칸의 크기는 얼마든지 변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글씨 전체의 가로 세로의 두께가 된 이 바깥쪽의 두께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은 글씨를 가늘게 썼어요. 그런 경우에는 가운데 네모칸의 크기가 이렇게 커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가장자리에서부터 요만큼의 글씨 두께, 또 이쪽 가장자리에서부터 요만큼의 글씨 두께를 먼저 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이쪽 네모칸을 정해줬고요. 그러면 이거 미음자가 되려면 세로로도 정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1cm 정도 가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이쪽 끝에서도 1cm 올라가서 적당히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선들을 살살 가운데 교차되는 불필요한 선들을 지우게 되면 자, 미자에서 마자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쓰려고 하는 글씨는 가로, 수, 길이라고 하는 글씨를 쓰려고 하는 거니까 이 미음자를 기역자로만 변형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기역자로 변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렇게 기역자가 이렇게 휘어진 기역자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역자를 쓰고 싶은데 위에 있는 거는 직선을 그대로 써먹어도 되겠죠. 그러면 이쪽 선은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살짝 지워주고요. 자, 그럼 요 선은 그대로 써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휘어지는 글씨를 쓰기 위해서는 이쪽 가장자리의 대각선의 길이가 중요한데요. 여기를 1cm로 정했을 때 이렇게 정해진 폭도 1cm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1cm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글씨들이 써지게 되냐면 바지 중에 나팔바지라고 있죠. 끝에 가서 이렇게 폭이 넓어져서 중간에는 가늘고 끝에가 이렇게 나팔꽃처럼 벌어지는 이런 형태의 글씨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딕체는 글씨의 가로와 세로의 두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폭이나 여기 폭이나 어느 부분의 폭이 봐도 다 동일한 글씨의 두께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유지시키면서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폭을 정해 줬으면은요. 자, 이제 어디부터 휘게 할 건가가 중요한데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휜다고 가정을 하면 손으로 조심스럽게 이렇게 곡선을 만들어 주고요. 자, 이 부분에서 휘었기 때문에 역시 직선으로 간 이 부분에서 또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은 두께로 이렇게 휘어주면 기역자가 돼서 가라고 하는 글씨가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손으로 적당한 선을 그어주고요. 다 글씨가 써졌다고 생각이 되면 이제 자를 대고 반듯반듯하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진한 연필로 써볼게요.
자, 여기까지는 잘 썼는데 여러분들이 곡선 그리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곡선을 잘 못 그립니다. 물론 잘 그릴 수 있는 사람들은 손으로 반듯하게 그려도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은 곡선을 그리는 자가 따로 있습니다. 곡선을 그리는 자라고 해서 이 자를 운형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운형자를 이용을 하면 여기에 다양한 곡선들이 있어서 여기에 맞는 곡선을 대고 그리면 훨씬 수월하게 곡선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역의 곡선 부분을 그리기 위해서 여기에 맞는 곡선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대고 그려주면 훨씬 더 매끈한 곡선을 그릴 수가 있죠. 없으면 그냥 손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라고 하는 글씨가 끝이 났습니다.